1941년 6월 24일 리투아니아 라세이니아이의 표원은 숨이 막힐 듯한 화약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숲을 속에 숨어있던 소련군 KV-2 전차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주포가 격발되는 순간 찢어질 듯한 배놈과 함께 152mm 포탄이 선두에 선 독일군 체포제 35형 경전차의 전면 장갑을 정면으로 타격했습니다. 뒤따르던 독일군 체포제 35형 경전차들이 진흙을 사방으로 휘날리며 사격 위치를 잡았습니다. 독일의 전차병들은 조진경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철갑의 실루엣을 향해 주포를 연사했습니다. 37mm 포탄이 적의 장갑 안에 연달아 꽂혔지만 불꽃만 필 뿐이었습니다. 소련군 KV-2 전차가 12톤의 거대한 포탑을 다시 천천히 돌렸습니다. 두 번째 포탄이 후방의 보급로 한복판을 타격했습니다. 폭발한 트럭에 찌그러진 강철 파편들이 비산하며 유일한 진출 입로를 완전히 가로막았습니다. 에르하르트 라우스 대령이 쌍안경을 쥔 손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후방의 보급 트럭들이 전방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도로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라우스 대령이 지휘 장갑차의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후방에서 대기 중이던 50mm 대전차포 부대에게 전진 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전차 포병들이 지시를 받고 진흙으로 뒤덮인 구릉지대로 화포를 다급히 끌고 갔습니다. 포병들이 수풀을 헤치고 포대를 방열했습니다. 포수가 숨을 고르며 조진경의 십자선 중심에 KV-2의 포탑 측면을 정확하게 고정했습니다. 발포. 포수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포탄이 KV-2의 포탑 측면 장갑에 명중했지만 두꺼운 장갑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75mm 두께의 KV-2 전면과 측면 장갑이 독일군 대전차포의 반tuk력을 완벽히 무력화했습니다. 소련군 KV-2 전차가 거대한 궤도음을 울리며 포신을 구릉지대로 천천히 돌렸습니다. 라우스 대령은 그 거대한 포구가 자신의 정예 대전차포 부대를 정면으로 조진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독일군 대전차포 진지에 거대한 폭멸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이 신뢰하던 기술적 우위가 무력화되자 사단 내부로 공포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1941년 6월 25일 오전 차단된 도로 뒤편에는 후방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할 독일군 부상병 수십 명이 들것에 실린 채 방치되었습니다. 에르하르트 라우스 대령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단 포병대 소속 105mm 곡사포 한 문을 차단선 전방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포병들이 고폭탄을 약실에 밀어넣었습니다. 라우스 대령은 이번에는 원거리 곡사 포격이 아닌 포신을 지면과 수평으로 맞춘 직사 포격을 명령했습니다. 포수가 조진경 너머로 800m 거리에 서 있는 소련군 KV-2 전차의 상부 구조물을 포착했습니다. 발포. 105mm 포탄이 폭음과 함께 발사되었습니다. 탄환이 KV-2의 포탑 하단부와 차체가 맞물리는 지점을 직격했습니다. 흙먼지와 자욱한 연기가 기계의 전신을 뒤덮었습니다. 라우스 대령은 전차가 마침내 파괴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라우스 대령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적 전차는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KV-2는 소련과 핀란드 전쟁 당시 콘크리트 토치카를 정면에서 파괴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중전차였습니다. 뚫고 들어가는 힘이 없는 고폭탄의 폭발력은 두꺼운 강철 장갑 표면만 검게 그을렸을 뿐 차체 내부의 구동계에는 아무런 충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소련군 KV-2 전차가 엔진을 다시 구동했습니다. 포탑이 우측으로 회전하며 152mm 포신이 라우스 대령의 지휘본부를 정면으로 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이 선택한 두 번째 화력도차, 두꺼운 장갑 장벽 앞에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1941년 6월 25일 밤 라세이니아의 표원에는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방 부대의 탄약 고갈과 후방 부상병들의 피해가 심각해졌습니다. 에르하르트 라우스 대령은 정면 대결을 포기하고 야간 기습을 구상했습니다. 그는 사단 산하의 정예 야전 공병들에게 특공대 편성을 명령했습니다. 공병들이 어둠을 틈타 포탄 구덩이와 숲을 사이로 몸을 숨기며 전진했습니다. 그들은 숨소리마저 죽인 채 KV-2의 차체 바로 밑까지 접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병들이 전차의 핵심 구동 부위인 캐터필러 궤도와 거대한 주포 하단부에 폭약을 부착했습니다. 기폭용 도선을 길게 늘어뜨리며 연결한 공병들이 신속하게 후방의 참호로 복귀했습니다. 부대장이 발파기 손잡이를 힘차게 눌렀습니다. 야간의 정적을 깨부수는 거대한 폭음이 평원을 뒤흔들었습니다. 라우스 대령은 이번 폭파로 전차의 주포나 궤도 중 하나는 확실히 파괴되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폭발 연기가 사방으로 흩어진 뒤에도 적 전차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때 소련군 KV-2 전차 상부의 해치가 아주 미세하게 열리더니
내부의 승무원들이 밖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특공 작전마저 실패로 끝나자 라오스 대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1941년 6월 26일 아침, 라세이니아의 평원의 안개 너머로 사단의 운명이 걸린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모든 화력과 특공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에르하르트 라우스 대령은 사단의 단 한 종류 남아있던 주마기를 최전선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볼렐 고공의 폭격기를 격추하기 위해 제작된 88mm 배공포였습니다. 배공포병들이 육중한 포신을 밀며 평원 한가운데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88mm 배공포는 방열판이 없고 크기가 거대하여 적의 표적이 되기 쉬웠습니다. 라오스 대령은 포병들이 포대를 진연에 고정하고 조진선을 정렬할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는 사단 산하의 체코제 35형 경전차 부대에게 전원 돌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차병들이 지그재그로 기동하며 적의 시야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관통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KV-2의 장갑판을 향해 37mm 족보를 마구 연사했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 평원 후방에 자리 잡은 88mm 대봉포의 포신이 마침내 지면에 완전히 고정되었습니다. 포수가 조진경을 들여다보며 허둥대는 KV-2의 측면 장갑판 중앙에 십자선을 정확히 일치시켰습니다. 포병들은 포신을 고정한 채 5번째 포탄까지 연이어 발사했습니다. KV-2의 측면 장갑을 마침내 5번째 포탄이 뚫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포탄 파편과 포갑이 전차 내부로 쏟아졌습니다. KV-2의 거대한 152mm 주포가 힘없이 지면을 향해 아래로 꺾였습니다. 이틀 동안 독일 사단 전체를 완벽하게 고립시켰던 거대한 강철 포탑이 회전을 멈춘 채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라오스 대령은 포격을 중지시키고 전방의 보병 부대에게 즉시 수색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일군 보병들이 굳게 닫혀있던 상부 해치를 열자 차체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던 매연과 타들어가는 냄새가 밖으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대원들이 차체 내부에서 소련군 승무원들의 시신을 한 구씩 밖으로 끌어내 평원에 눕혔습니다. 그들이 수습한 시신은 총 6구였습니다. 에르하르트 라우스 대령은 평원에 정렬된 소련군 승무원들의 시신을 향해 엄숙하게 굴레를 올렸습니다. 라우스 대령은 병사들에게 명령하여 전사한 적군들을 전투가 벌어졌던 평원 근처의 임시 무덤에 정중히 매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단 한 대의 기계가 남긴 상흔은 참혹했습니다. 50mm 대전차포와 105mm 곡사포, 그리고 88mm 대공포까지 모두 실패로 돌아간 뒤에야 겨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KV-2 전차는 비록 구동계의 한계와 느린 회전 속도로 인해 고립되었으나 기술적인 재원을 압도하는 방어력을 증명했습니다. 최대 75mm에 달하는 통철판 중장갑과 152mm의 압도적인 화력은 개전 초기 독소전쟁의 전술적 양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기동력을 앞세운 독일군의 전격전 전술이 이 거대한 장갑 장벽에 가로막혀 라세이니아의 도로 위에서 이틀이나 지연되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도로 위로 독일군의 보급 트럭들이 다시 엔진음을 내며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진경로가 열렸으나 라오스 대령을 비롯한 독일군 장교들의 가슴 속에는 가시지 않는 중압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마주해야 할 소련의 거대한 강철 기계들이 체코제 경전차를 압도한다는 군사적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라세이니아의 표원에 홀로 남겨진 KV-2의 불탄 차체는 인간의 전술을 무력화했던 거대한 기계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